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직접 나는 당신의 발명을 속이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팔겠습니까? 돈이 많다면 왜 안 돼? 25년 전 누군가 당신에게 깃털처럼 가벼운 레이스용 자전거 안에 아주 작은 모터를 숨기고 투르 드 프랑스의 스타 선수들을 제치고 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면 아마 다들 웃었을 것이다. 1990년대부터 이미 모터 보조 자전거가 프로사이클링에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년 동안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2010년 사이클링이 약물 스캔들 이후 신뢰 회복을 시도하던 그 시점에도 자전거에 도핑을 한다는 개념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2010년 5월 전직 이탈리아 프로 선수 다비데 카사니는 겉보기엔 평범한 로드바이크를 들고 방송에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숨겨진 버튼을 누르자 크랭크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페달이 마치 유령이 밟는 것처럼 회전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주장을 내놨다. 2004년쯤부터 이미 프로 펠로톤에서 비슷한 모터 자전거가 사용됐다고 믿는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사이클링에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다. 기계적 도핑. 곧 의심은 스위스의 슈퍼스타 파비앙 칸첼라라에게 쏠렸다. 한 유튜브 영상 분석에서는 그의 폭발적인 플랑드르 룹의 더블 우승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숨겨진 모터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플랑드르 투르에서 그는 카우베르그 언덕에서 안장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강하게 치고 나가며 톰 보넨과 다른 선수들을 단숨에 떨쳐냈다. 단 7일 뒤 열린 파리 루베에서는 자전거를 산산조각 내는 포장도로에서 또다시 강한 공격을 보여주며 독주에 성공했다. 칸첼라라는 이 의혹을 비웃으며 전면 부인했다. 그의 자전거에서 모터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팬들 사이에서 그 두 번의 레이스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심의 씨앗을 남겼다. 다음 큰 의혹은 2014년에 터졌다. 지로 디탈리아 도중 캐나다 선수 라이더 헤스의 달이 산악 하강 중 추락했다. TV 카메라는 그가 타던 손상된 자전거가 도로 위를 미끄러지는 장면을 잡았고 이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전거의 뒷바퀴가 갑자기 다시 회전했고 자전거는 마치 혼자 움직이려는 듯 작은 원을 그리며 돌았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헤스의 달과 그의 팀은 단순히 미끄러지며 생긴 관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사이클연맹 UCI는 다음 날 아침 그와 팀 동료들의 자전거를 압수해 조사에 나섰다. 모터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기묘한 영상은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모터 치팅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2015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당국이 주요 타임 트라이얼 전에 조용히 자전거 무게를 쟀다. 그 결과 팀 스카이의 타임 트라이얼 자전거가 다른 팀보다 약 800g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 측은 공기역학을 위한 특수 부품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별다른 제재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겼다. 특히 아주 작은 마진의 이득을 좇는 팀이라면 무게의 불일치는 의심할 만한 요소라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전 프랑스 반도핑 책임자 장피에르 베르디는 내부 제보자들로부터 그 대회에서 몇몇 선수들이 모터를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증거는 없었지만 루머는 계속 퍼졌고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전직 프로 선수들이 크리스 프룸이 2013년 몽방투에서 안장에 앉은 차에 보여준 공격과 같은 장면을 너무 쉽게 해낸 것 같다며 의심을 표하기도 했다. 또다시 아무것도 입증되진 않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6년 초 마침내 UCICI는 전용 장비를 도입했다. 관계자들은 손에 들 수 있는 자기 스캐너, 사실상 특수 소프트웨어가 깔린 태블릿을 사용해 자전거 프레임 내부에 숨겨진 모터나 배터리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전기 장비는 자전거의 자기장을 바꾼다. 그래서 1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스캔만으로도 프레임을 열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의심스러운 부위를 잡아낼 수 있다. 수년 동안 수많은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 대회에서 모터가 적발된 적은 없었다. 그 상황은 2016년 1월 사이클로크로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바뀌었다. 새 스캐너는 19세 벨기에 선수 펨케 반덴 드리셰의 자전거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감지했다. 정비사들이 안장을 열자
그 안에는 소형 전기 모터가 들어있었다. 사이클링 역사상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기계적 도핑이 입증된 순간이었다. 펨케 반덴 드리셰는 오해였다고 주장했다. 가족 친구가 재미삼아 모터 자전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자전거가 자신도 모르게 경기 장비에 섞여 들어갔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스퍼트를 보여주는 과거 영상까지 공개되자 거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6년간 출전 정지와 2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받았다. 벨기에 내 여론은 냉혹했다. 그녀는 나중에 살해 위협을 받았고 나라를 떠나야 했으며 가족 사업도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녀의 이름은 곧 모터 치팅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로는 주로 아마추어 사이에서 추가 사례들이 나왔다. 이는 문제가 프로 선수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프랑스에서는 한 43세 라이더가 심판의 의심을 받자 지역 경기에서 도망치려다 차량에 쫓기고 자전거에서 숨겨진 모터가 발견되었다. 그는 5년간 출전 정지를 받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또 다른 아마추어 선수의 자전거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여론을 감지했다. 심판이 다가가자 53세의 그 라이더는 결혼식에 가야 한다며 달아났다. 그는 실격 처리되었고 이후 제재를 받았다. 이 시점에서 온라인 팬들은 모든 이상한 가속, 충돌 후 계속 회전하는 바퀴, 갑작스러운 안장 공격을 모조리 해체 분석하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그리고 미국의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 인터뷰가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인터뷰에는 헝가리 출신 엔지니어 스테파노 바르야시가 등장했는데 그는 자신이 자전거용 숨겨진 모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바르야시는 1998년 자신이 만든 초기 설계를 약 200만 달러의 의문의 구매자에게 팔았고 10년간 동일 시스템을 다시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독점적으로 모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바르야시는 자신은 투르 드 프랑스에서 1900년대 후반부터 모터가 사용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 타이밍에 즉각 반응했다. 1999년은 랜스 암스트롱이 첫 투르를 우승한 해였다. 일부는 이 구매자가 암스트롱의 미국 우편공사팀과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암스트롱은 모터 사용을 줄곧 부인해왔고 이후 그의 약물 프로그램을 폭로한 팀 동료들 역시 모터는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다. 그들이 고백한 건 이포, 혈액 도핑, 전통적인 약물 도핑뿐이었다. 바르야시는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미켈레 페라리 박사가 자신의 모터에 관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 연결고리는 지금도 일부 팬들에게 이 이야기가 가능성 있다고 느껴지게 만든다. 물론 아직 누구도 그것을 입증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 기계적 도핑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가장 단순한 방식은 자전거 프레임 내부, 보통은 시트 튜브 안에 작은 전기 모터를 숨기는 것이다. 이 모터는 작은 기어를 통해 바텀 브레킷과 크랭크에 연결된다. 스위치를 켜면 라이더의 페달링에 짧고 강력한 힘이 더해진다. 스위치를 끄면 라이더는 평소처럼 페달을 밟고 모터는 조용히 멈춘 채 외부에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미박스 애시스트 같은 시스템은 짧은 시간 동안 약 150W의 출력을 더할 수 있다. 아주 강한 팀 동료가 갑자기 밀어주는 느낌과 비슷하다. 배터리는 프레임 안이나 시트 튜브 안에 숨기거나 일반 물병처럼 위장할 수도 있다. 라이더는 핸들바 테이프 아래 숨겨진 작은 스위치나 블루투스 혹은 다른 은폐된 조작 장치로 모터를 작동시킨다. 바르야시는 더 교묘한 방식도 설명했다. 도로 옆에 있는 조력자가 원격으로 작동시키거나 심박 센서를 이용해 라이더의 심박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모터가 켜지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심박수 180으로 산을 오르고 있을 때 자전거가 갑자기 당신을 밀어주기 시작한다면 외형상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다. 허브 모터나 전작이 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일반적인 방식이 크랭크를 돌리는 것이라면 이런 설계는 바퀴 자체를 조용한 전기 구동 장치로 만든다. 림에는 작은 자석들이 내장되고 허브에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장착된다.
작동하면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어 림의 자석을 밀어내며 바퀴를 회전시킨다. 이 모든 것이 프레임 내부의 회전 모터 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대개 20에서 60와트 정도만 추가한다. 하지만 엘리트 레이스에서는 장거리 오르막에서 20와트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 시스템이 조용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어떤 라이더는 진짜로 오늘 다리가 좋은 날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전자기 휠은 일반 휠보다 약 800g 무거운 경향이 있는데 이는 2015년 팀 스카이 자전거에서 관측된 무게 차이와 같다. 이 시스템은 스포크가 없는 타임 트라이얼용 디스크 휠 안에 숨기기 가장 쉽다. 고급형은 럭셔리 차량 수준의 가격이 소문으로 돌기도 하는데 만약 실제로 경기에서 쓰이고 있다면 일반 아마추어가 아닌 자금 여유가 있는 프로팀일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인 프로토타입도 존재했다. 한 콘셉트 바이크는 림 안에 수백 개의 자석과 프레임 내 코일을 사용해 약 500와트를 더해주며 시속 100km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전거는 무게가 약 14kg으로 최상급 레이스 바이크의 2배였고 휠과 가까운 위치에 눈에 띄는 코일이 필요했으며 실제 경기에서 숨길 수 없을 만큼 부피가 컸다. 결국 양산되지 않았다. 그래도 불편한 질문 하나는 남긴다. 겉으로 드러난 기술이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기존의 도핑 검사는 혈액이나 소변에서 약물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 속 모터를 찾기 위해 UCI는 새로운 툴킷을 구축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 검사다. 자전거를 법적 최소 중량인 6.8kg에 맞춰 무게를 재고 이상하게 두껍거나 무거워 보이는 부품, 형태에 비해 무거운 부위를 점검한다. 레이스가 끝난 뒤에는 크랭크를 반대로 돌려보는 경우도 있다. 모터가 작동 중이면 저항이 생기거나 기계적인 소리가 날 수 있다. 반덴 드리셰 사건 이후 UCI는 더 많은 스캐너를 구매하고 검사를 강화했다. 2018년까지 주요 대회에서 15,000대 이상의 자전거를 스캔했으며 월드투어급 도로 레이스에서는 모터가 추가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캐너는 시트 튜브 안의 모터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영리한 제작자는 다른 재질이나 배치 방식으로 자기 흔적을 감출 수도 있다. 열화상 카메라도 추가적인 검사 수단이 되었다. 작동 중인 모터는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열화상 장비는 라이더가 빠르게 움직이는 중에도 열이 집중된 부위를 식별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추가 조사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된다. 그랜드 투어에서 중요한 스테이지가 끝난 후에는 UCI가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해 프레임, 포크, 휠 안의 배선이나 숨겨진 장치를 찾아낸다. 당국은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선수, 정비사, 팀 관계자들이 부정행위를 신고하도록 장려한다. 2024년에는 투르 드 프랑스 기간 중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는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수십 년간의 도핑 스캔들 끝에 최고 수준의 대회에서 모터 사용이 적발된다면 사이클링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한다. 하지만 지금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쪽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규제 당국은 그에 대응한다. 관계자들은 여전히 가장 큰 도로 레이스에서는 모터 사용자가 추가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많은 팬들과 전직 선수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사이클링에서는 증거가 없음이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 게임이 더 높은 수준,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는 뜻일 뿐이다.